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가치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저평가된 가치주를 장기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다. 이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17년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7년에 친구를 만났더니 지금 보이는 이 주가는 이제 포스코의 주가이고요. 이 친구가 2015년 3월 달에 주당 27만 원으로 이제 포스코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포스코 이 기업을 어떤 이유로 샀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면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핵심 제품이 열연이고 원재료가 철강석인데 당시에 열연 가격과 철강석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열연의 재고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으니 조금 더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드디어 포스코를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만 3천 원에 팔면서 드디어 이제 빨간색이 변하는 순간 바로 이제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이해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그죠? 매도를 한 건데 다만 문제는 매도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주르륵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가 이제 한동안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평가 가치주를 장기 투자라는 명제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가중평균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제 뽑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보다 보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승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낮출수록 유리하니까 대체적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 또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접근을 많이 하고요. 또 반대로 그 기업이 매각을 한다든가 상장을 고려하는 그런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순자산을 늘리는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그 가치를 볼 때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 다시 말하면 상장된 기업은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태여 뭐 순자산과 순이익을 따로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시가총액을 통해서 기업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가총액이 비싼지 싼지 적절한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다. A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이게 비싼지 싼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순자산, 다시 말하면 자본 총계, 또 순이익 이런 것들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자산과 순이익을 시총과 비교하면 현재 그 기업이 비싼지 싼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순자산과 비교할 수 있고 또 시가총액을 순이익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시가총액을 순자산과 비교한 것을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시총과 이 북, 다시 말하면 장부가를 서로 비교하는 레이시오라고 해서 PBR이라고 부르고요. 또 시총과 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을 PE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총과 그 어닝, 다시 말하면 순이익을 비교하는 레이시오를 이제 PER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하면 PBR과 PER이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자산과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저평가된 기업이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PBR과 PER이 낮다는 것은 저평가 가치주라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 PER과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가치와 그 기업의 자산의 가치가 있고 또 플러스해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익 가치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익 가치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자산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안전 마진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PER, PBR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ROE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숫자들이 낮을수록 우리가 저평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이렇게 진성 TC 예를 든 겁니다. 진성 TC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을 두 개랑 비교해 봤어요. 두 기업 다 ROE는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비율이 대략 한 25% 내외로 비슷한 기업인데 진성TC의 PER은 5배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의 PER은 67배나 돼요. 그래서 그들의 PBR을 비교해보면 진성TC는 1.1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배입니다. 대략 퉁쳐서 얘기하면 진성TC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엠의 PBR은 17배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비슷한 한 25% 내외의 ROE를 보이는 진성TC와 에코프로비엠의 PBR이 무려 17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미래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치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기업의 이익가치의 멀티플로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기업 가치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익 가치와 자산 가치와 이제 미래 가치의 합인데요.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ROE로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두 가지 판단의 기준은 업황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기업의 가치는 이익 가치와 자산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들어낼 이익을 보여주는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제 본 것처럼 비슷한 ROE를 보이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와 진성TC 주가를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진성TC가 나쁘다, 에코프로비엠이 좋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제 밸류를 잠깐 이제 보는 것인데요. 비슷한 ROE지만 왜 에코프로비엠이 PBR이 17배가 더 높으냐에 대한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이익이고요. 또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막 쭉쭉 올라가니까 굉장히 신나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난이도가 높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고려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이 전제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치주 투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장기 투자라는 명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평가 가치주 장기 투자 각각은 맞는 말인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미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업황의 흐름이고 다시 말하면 기업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싸다고 덜컥 매수하면 제 친구의 케이스처럼 엄청난 기간 동안 인내심을 테스트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저평가와 가치주이고 장기 투자라는 전제와 플러스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업황이 개선된다. 이 관점에서 미래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치주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